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로 한국의 법치가 또 한 번 지우기 힘든 상처를 입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한 시위대는 단순히 기물을 부수며 화풀이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영장 담당 판사실만 의도적으로 찾아다니고 또 파손하면서 노골적인 사법체계 흔들기를 시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폭력 앞에 공포에 휩싸인 법원 직원들은 옥상으로 대피해야 했고 이들을 막던 경찰들은 머리가 찢어지고 무릎이 부러졌습니다. 폭동의 밤 현행범으로 체포한 86명 중 66명에 대해 오늘 바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어제 새벽 3시, 극렬 지지자들은 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안으로 향했습니다. 바리케이트와 담을 넘어가 법원 창문과 잠금 장치, 집기를 부쉈습니다. 판사 집무실 앞까지 찾아갔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겠다며 법원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비상대 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뭐 없어요? 여기 판사실인데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저 안에 숨었을 수도 있죠, 방 안에. 방 안에 숨었을 것 같아요. 법원 밖으로 나가는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 흔들고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극렬 지지자들의 법원 폭동 사태는 3시간 만에 진압됐고 현장에서 8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중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신청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 담을 넘은 10명,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과 공수처 수사관들을 위협하며 차 안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 10명입니다. 여기엔 유튜버 3명도 포함됐습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은 모두 이번 폭동을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로 보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판사를 위협하려 한 피의자들에겐 살인 예비 음모나 소요죄를 적용할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를 일으킨 이들은 곧 자신들이 부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걸로 보입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저희 밀착 카메라 취재진은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 당시 내부 상황을 단독으로 취재해 보도해드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다시 찾아가 보니 법원은 여전히 폭동의 밤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직원들은 유리창을 깨고 쳐들어오는데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젊은 남자 직원들도 대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는데 밀착 카메라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끔찍했던 주말이 지나고 다시 월요일, 서울 서부지법 주변은 경찰 통제가 계속됐습니다. 네, 이렇게 법원 앞 인도를 지금 통과하려면 신원을 확인을 하고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앞 울타리 바로 앞에 보면 경찰 질서 유지선이 있는데 폭동 당시에 폭동 가담자들이 경찰로부터 이 질서 유지선을 강탈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파손이 된 걸로 보입니다. 폭동의 흔적을 정리하기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서울 서부지법 후문입니다. 이렇게 후문을 알리는 간판이 뽑혀서 그대로 이렇게 쓰러져 있고요. 여기 보면 아마 이 폭동 가담자들이 들고 왔을 것으로 보이는 부정선거 검증하라 이 손 편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유리창도 파손된 채로 그대로 있고 아예 파손된 유리를 제거해서 지금은 파란색 임시 가림막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 안쪽에 보면 이제 유리를 다시 갈아 끼우기 위해서 작업자들이 이렇게 사이즈를 측정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이 서부지법 외벽 이 자체가 다 산산조각 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19일 일요일 그 새벽으로 시간을 돌려봅니다. 윤 대통령 구속 소식이 전해지고 한 남성이 마이크를 들고 경찰을 향해 외칩니다. 국가가 정복됐는데 왜 우리를 막습니까? 잠시 후 사람들이 법원 후문 울타리를 넘어 들어갑니다. 경찰 방패를 빼앗아 창문을 깨는 장면도 보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촬영하던 JTBC 취재진도 내부 상황을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청사 내부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법정이 모여있는 청사 3층. 아까 밖에서 마이크를 들고 소리치던 그 남성이 소화기로 유리문을 여러 차례 내려칩니다. 영장 발부 판사 이름을 거칠게 부르는 소리도 들립니다. 판사들의 개인 집무실이 있는 7층. 사건 관련 기록, 판사 개인 물품 등이 있어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이곳에서도 차은경 판사를 색출해내려는 시도는 계속됩니다. 비상대 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뭐 없어요? 여기 판사실
숨었을 수도 있죠. 방 안에 숨었을 것 같아요. 한 남성이 또 다른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부숩니다. 전도사로 알려진 한 보수 유튜버 이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문을 부수고 빈집털이 하듯 판사 집무실을 드나듭니다. 여기 없어요. 한 손엔 소화기, 다른 한 손엔 쇠파이프를 든 사람도 보입니다. 법원과 일상을 함께해온 인근 상인들은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황당하죠. 지금 우리나라 민주화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참담합니다. 참담해. 법원 직원들의 충격은 더 큰 상황입니다. 법원 노조를 통해 폭동 당시 서부지법 직원들의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 직원들이 막고 있었는데 이제 막을 수 없을 상황이 딱 된 것 같은 걸 감지하고 이제 대피하라고 보안관리대가 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옥상이 8층이랑 11층에 있거든요. 거기에 대피하고 계시다가 유리를 깨고 쳐들어오는 폭동 가담자들의 눈빛이 무서웠다고 합니다. 젊은 남자 친구들이었는데도 그 눈빛을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대피할 수밖에 없었다. 막을 수가 없었다고. 집기를 훼손하고 사람을 이제 해하려는 목적이 눈에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술을 드신 분이 좀 많았던 것 같다고도 하고. 2025년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있는 법원이 습격을 당한 이 처참한 흔적 앞에서 또 그 보도를 두고 가짜뉴스까지 판치는 이 상황 앞에서 어떤 말로 끝맺음을 해야 할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분명한 것은 경찰과 검찰이 이미 밝혔듯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구속된 뒤에도 이 공수처 조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지금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바로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현주 기자, 이 공수처 검사들이 구치소로 향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탄 차량은 오늘 오후 3시쯤 서울구치소로 도착했습니다. 공수처와 구치소 간 거리는 약 5m 정도인데 차로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짧은 거리다 보니까 이 분주한 움직임도 그대로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 4시 30분쯤에는 반대로 이 경호처 직원들이 이곳 공수처 건물에 와서 안을 점검을 했는데 경호처 대형 버스도 뒤따라서 이 공수처 건물 옆편에 주차를 해둔 상태입니다. 청사 보안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이 청사 바깥에는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세워둔 상태이고요. 경찰 경력들도 속속 이곳을 도착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는 구치소로 향했고 공수처에는 경호처 차량이 도착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강제 구인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윤 대통령이 조사를 계속해서 거부하니까 공수처가 강제 구인까지 나선 거군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별다른 설명 없이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체포 당일인 지난 15일을 빼고는 공수처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았는데요. 첫 조사에서 조서에 서명과 날인을 하지 않았고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자 공수처도 결국 강제 구인에 나서게 된 건데요. 공수처는 구금된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측이 이 외부인 접견 금지 조치에 대해서 반발하는 입장도 냈죠.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을 만날 수 없도록 접견을 금지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바로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말 맞추기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앞으로 윤 대통령 측은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입니까? 네, 윤 대통령은 일단 헌재 탄핵 심판에는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곧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구속이 된 만큼 수사 대신 탄핵 심판에 주력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직전 경호처에 총을 쏠 수 없냐며 사실상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훈 차장은 알겠다고 답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호처에 권총과 공포탄을 옮겨놓으라는 지시도 내려왔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과 12일 사이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당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던 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물었고 김성훈 경호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국수본 관계자는 지시를 직접 들었다는 관계자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에 출석한 김 차장은 무력 사용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뒤집는 정황이 나온 겁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적은 숫자로 저 많은 경찰 인원들을 막아내려면 무력 충돌밖에 없지 않겠느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은 경호처 강경파가 무력 대응을 준비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뒤 직원들에게 389경 권총 20정과 공포탄 190발을 관저 상황실로 옮겨 놓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나 입장문을 통해 오찬에서 물리력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며 수사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또 시위대가 불법 침입할 것을 대비해 이 본부장이 총기 2정을 관저동에 배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 차장이 비상계엄 수사가 본격화되자 대통령실 비아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윤 대통령 지시라며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의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아폰 삭제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서 해당 내용은 김 차장 조사에서도 언급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진술을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계엄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잘못 뺏긴 거라고 주장했는데 김 전 장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포고령 쓸 때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전을 찾아보고 지침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겁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계엄 포고령 1호 초안을 썼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성 과정을 자세히 진술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행동을 지적하면서 이 정도면 행정, 사법 기능이 다 마비돼서 포고령 선포 요건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지침을 줬다는 겁니다. 계엄을 선포할 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윤 대통령은 앞서 헌법재판소에 김 전 장관이 예전 포고령을 잘못 뺏긴 것을 그대로 내보냈다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정반대되는 진술을 한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진술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한 근거가 포고령이라고 증언했고 비상계엄을 해제하려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막으라는 조항이 있었습니까? 포고령 1호에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자, 그럼 제가 다시 검찰 조사에선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6번 전화해 국회의원들 포고령 위반이다. 다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사전에 검토했다는 김 전 장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